외신이 미국 법무부가 실크로드 65억 달러의 비트코인 매각 허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뭔 소리야? 미국 법무부가 실크로드 65억 달러 비트코인을 매각 허가했다고? 엥? 일단 첫 번째로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코인은 비트, 알밤꿀 아니죠? 알트, AI 끝이냐 시작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1월 9일입니다. 비트코인 가자라고 하면서 10달러 죄송합니다. 10달러라니요. 가자라고 하면서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계속 가자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매매 공방을 펼치더니 이 뭔가요? 급락했습니다. 10만 달러 벽을 못 뚫고 다시 내려와서 와 뭐야 저 지하까지 내려가려나? 9만 달러 깨지나? 불안해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느끼기에 과거처럼 조정이 오면 산다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30에서 40% 조정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ETF 승인 이후로 ETF를 기관들이 사기 시작한 이후로 제가 보기에 이 조정의 폭 자체가 과거 같은 3, 40%안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와야 10에서 한 20% 정도. 가격으로 말하자면 9만 달러 선은 제가 보기에 굳건하게 지킬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지지선은 8만 8천 달러 정도 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이 9만 달러 선 언저리에 오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 방어를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가격이 갑자기 잘 가자 하다가 떨어졌나를 봤더니, ETF 자금 흐름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자꾸 파는 건가요? 특히나, 아니, 10만 달러 가자 했으면 됐지. 거기서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를 보니까, 바로 주범, 원흉은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 자금 유입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블랙락이 장외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것과 다르게 피델리티는 장내에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팝니다.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왜 그랬지 보면 피델리티 쪽에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라고 보면 이게 집계가 좀 나중에 되기 때문에 피델리티 쪽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빠졌습니다. 급락이 나왔던 7일과 8일, 네. 피델리티 쪽에서 왜 이렇게 자꾸 파는 거야? 피델리티의 자금 유출입은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간에서 보자면요, 이 ETF가 매수세를 받쳐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팔까를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 차익 실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피델리티 ETF가 피델리티가 그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피델리티 ETF를 산 고객들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해서 ETF를 파니까 이제 피델리티가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파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차익 실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해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었던 ETF 자금 흐름을 보자면요. 지난달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이 채굴량보다 3배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간에는 채굴 업체가 매도하는 물량이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걸 ETF가 다 이제 무마를 시켜준 거죠. 다 받쳐준 겁니다. 사들이면서.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올해도 나올 거라고 ETF 믿습니다. 또 다른 매수 주체도 있죠.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도 ETF 승인과 함께 1월 초 ETF 승인과 함께 힘을 본격적으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지난주에 11개의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라고 합니다. 조정을 받을 때 사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장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양이 지난해 125%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그 증가세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끈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비트와이즈 CEO가 또 말하기를 올해 주요 테마는 비트코인 매수 기업의 등장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도 매수 주체 기업이 힘을 냈으면 합니다. 그 기업의 선봉에는 누가 뭐래도 MSTR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영구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2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환사채보다 더 센 거야. 전환사채는 이게 주가가 내려가면 이거 상환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빚이에요. 그런데 영구 우선주는 뭐예요? 주식입니다. 자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비트코인 사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거죠. 이 정도로 정말 계속 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지난해 산 비트코인의 물량이 220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종합하면
ETF도 사고요. 기업도 사고 있습니다. 미국 기관은 비트를 매집 중에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퀀트 주경 대표가요. 미국 기관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올해도 미국 기관 미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조정을 보자면 가격이 흔들리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안심시키기 위해서 제 고래 움직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래 판단이 우리 같은 새우, 저는 사실 플랑크톤입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플랑크톤. 여러분 같은, 물론 알치님들 중에서 고래도 계시겠군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새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고래들의 판단이 새우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립토퀀트 기고자 카우 이코노미가 분석을 해봤더니 고래들이 단기 조정을 틈타서 32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요. 왜 주식도 그렇죠.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이 주가 흐름을 보고요. 거래량 흐름을 보고. 그런데 해석이 다 달라요. 온체인 데이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아까 여기 크립토퀀트 기고자 카오 이코노미는 최근 조정 틈타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하는데 웨일 와이어 소속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을 앞두고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도 중이다라고 같은 온체인 데이터인데 어느 시점으로 잘라보느냐 어디를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해석은 뭔가요? 그리고 20일 전후 보자면 시장에는 낙관론이 지배합니다. 20일은 뭐예요? 바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입니다. 옵션 트레이더들을 봤더니 12만 달러 콜옵션 매수가 집중됐대요. 20일 전후 해가지고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옵션 시장에서 낙관론이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전략자산 비축 같은 정부 수요를 빼도 25년 올해는 20만 달러에 도달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 거시 영향 때문에 아까 제가 트럼프 취임 전후에서 옵션 트레이더들은 12만 달러 갈 거다라고 낙관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거시 매크로 때문에 1월에는 약세가 될 수 있어라고 전망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현재 비트코인 흐름을 보자면 매크로 변수가 좀 안 좋다 싶으면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가 나오거든요.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4년과는 다르게 가자 일방을 외치기에는 좀 불안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아서 헤이즈, 우리 아서영은요. 미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코인은 1분기 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1분기 말까지 연준과 재무부가 늘리는 달러 유동성은 6,120억 달러 수준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재정 지출 정책을 쓸지는 불확실하다 라고 했어요. 특히 아서영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인데 그 유동성 전망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풀 거고 1분기에 그래서 고점을 찍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분기 고점이면 1분기 이후에 남은 25년 올해는 서서히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전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클의 후반부라는 거예요.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을 한 거고 후반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해 일방 가자를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후반부기 때문에 언제 여기서 나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온체인 애널리스트 크립토 댄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유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면 점진적으로 약간 보유 물량을 조절하겠다라는 분이 꽤 되세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파는 거 아니에요, 사서 모으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타이밍도 맞춰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면 자산을 불리는데 유리하겠죠. 저는 타이밍을 못 맞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장기로 꾸준히 모아가겠다. 물론 이건 비트코인 한정입니다. 최근 이렇게 약간 고점이 올해 나올 거고 그래서 보유 자산을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소사 수업과 함께하는 헤데라 뉴스입니다. 헤데라가요, 체인링크 데이터 표준 통합을 통해 기관과 개인의 디파이 및 RWA 토큰화 채택을 가속화합니다. 라는 뉴스를 들고 와봤습니다. 체인링크 데이터 피드와 체인링크 예비 증명이 헤데라 네트워크에 적용됐다라는 겁니다. 헤데라에서 디파이 관련 여러 가지 뭔가 작업을 할 때요, 체인링크 측에 데이터를 제공받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체인링크가 뭐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체인링크는 웹3 버전의 신용평가사다라고 합니다. 사실 금융, 은행이 대출해 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하게 신용을 평가하는 거죠. 그런 웹3 버전의 가장 믿을 만한 가장 규모가 큰 신용평가사와 헤데라가 같이 협약을 맺은 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헤데라의 디파이 세상이 커질 것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소서 수학과 함께하는 소서 뉴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 농사 지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그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추가로 헤데라 재단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요. 올해가 됐다고 인센티브가 끝났냐? 아닙니다. 추가 인센티브를 올해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일 현재 USDC V2풀의 수익률은 약 18.75%입니다. 올해도 쭉 헤데라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요. 다만 인센티브 수익률 보상은 소서 토큰과 헤데라 토큰 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큰 가격에 따라 지금 보상률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신이 미국 법무부가 실크로드 65억 달러의 비트코인 매각 허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뭔 소리야? 미국 법무부가 실크로드 65억 달러 비트코인을 매각 허가했다고? 엥? 일단 첫 번째로 놀란 게 뭐냐면, 아니 트럼프가 취임해서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기왕에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판다고?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로 드는 의문은 뭐였냐면, 아니 팔라마라를 미국 법무부는 행정부잖아요. 법무부가 허가를 해?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일단 이 기사 제목은 잘못된 거예요. 저거 그래서 미 법무부가 아니라 미 법원 실크로드 60억 달러 비트코인 매각 허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 돼요. 미국 법원이 법원과 법무부는 다릅니다. 3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자, 법무부는 행정부고요.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자, 미국 법원이 지난해 12월 30일 65억 달러 상당의 다크웹 실크로드 비트코인 물량의 매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뭐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면 이거는 기자들이 이전에 벌어진 일을 최근에 알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6만 9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주장한 누구누구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라고 했어요.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압수 물량을 매도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여기서 보자면 이후 미국 법무부가 요거는 이제 행정부죠. 그 행정부는 압수한 비트코인을 이제 처리해야 되니까 지난해 12월 3일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다크웹 실크로드로부터 압수한 물량 중 일부인 1만 BTC를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입금한 바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 법무부 산하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거 압수한 걸 비트코인을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소유권을 주장한 그 비트코인 사실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배틀본 인베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야, 그거 우리 거야. 그 압수한 거 범죄 수익금이 아니라 우리 거야. 라고 6만 9천 개. 근데 이게 대법원이 야, 그거 아니야. 니네 거 아니야. 미국 행정부가 압수한 게 맞아. 라고 한 거고요. 그걸 이제 처리를 하고 싶으니까 법원에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거 팔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미국 법원이 12월 30일 날 팔아도 좋아. 라고 한 거죠. 팔아도 좋아라고 한 내용,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거 그 물량, 팔아도 좋아라는 물량이 약 6만 9천 개 정도 됩니다. 이걸 팔아도 좋아라고 법원이 허가를 한 거지 팔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매각 허가. 법원이 팔아도 좋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팔지 말지는 미국 법무부가 행정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는 지금 20일, 이거 얼마인가요? 얼마 남지도 않게. 행정부는 사실 우리 지금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정권이 바뀌는데 굳이 앞으로 취임하게, 앞으로 들어설 정권의 철학,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할 리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저 빨간 글씨 나오고 되게 막, 무서워. 이거 어떻게 되지? 뭐, 큰일 났네.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팔라고 했지, 팔 거라고는 안 판다고는 안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 좀 너무 제목이 약간, 걱정하게 만드는 제목인데, 미국 법무부가 이거 매각 허가를 할 수도 없고요. 구조적으로. 법원이 매각을 허가한 거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미국 행정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는데, 지금 자체 판단을 할 주체인 공무원들, 네, 정권을 따라가야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코인 어쩌고 전략자산 비축하는데 이걸 우리가 취임 적전에 내가 판다? 그럼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 이건 약간 트럼프한테 찍히겠죠. 팔아도 된다고 했지 팔 거라고 한 거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